연결 잘 보내셨어요? 연결대 푹 쉬셨으니까 다시 열공하셔야죠. 오늘도 모셨습니다. 공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박동현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 때 공매에서 물건 하나를 정해서 답사를 다녀오는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오늘은 그 물건에 대해서 입찰을 하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게 가능할까요? 예,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입찰하는 방법을 공유를 할 수가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연습이나 아니면은 뭐 학습이나 공부가 아니고 정말 입찰하는 거거든요. 네. 예, 정말 입찰하실 거죠? 네, 제가 현장 답사를 다녀와 보니까는 입찰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컸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실제로 입찰하는 과정을 우리 같이 공유하면서 화면으로 보면서 입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온비드 공매 메인 화면입니다. 보시면 이제 부동산, 동산, 정부재산 공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그 희정 씨가 입찰을 해야 되니까 네. 입찰한 물건을 일단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예, 찾는 방법이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차후에 찾는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검색해서 찾는 방법으로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답사관 물건 있잖아요. 네. 그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딘지 기억나세요? 네. 포항시 남구 5천읍. 네. 그럼 검색으로 포항시 남구 5천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부동산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들어가서 물건 검색. 네. 네. 거기에서 주소를 한번 넣어 볼게요. 주소. 집원 도로명 있는 주소. 네. 경상북도 또 포항시 남구 남구 5천업. 5천읍. 검색? 예, 검색. 자, 그러면 지금 5천업에 있는 물건이 이제 나온 거잖아요. 네. 자, 우리 답사관 물건이 보이죠? 네. 물건 클릭해 봅시다. 자, 지금까지 한 게 메인 홈페이지에 이제 온비드 메인에 들어와서 주소를 넣고 이제 물건을 찾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타 지역도 마찬가지고 주소를 넣어서 물건을 찾으시면 됩니다. 물론 주소 안 넣고 이제 지도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주소로 검색을 한번 해봤고요. 우리가 그 사전에 우리 지난 영상에서 본 것 같이 이제 답사를 갔다 온 물건이기 때문에 바로 주소를 넣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천업에 있는 물건을 입찰을 할 텐데요. 입찰할 때 그냥 입찰하면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잠깐 좀 본다면 화면 밑으로 조금 더 한번 내려보실래요? 기본 정보가 위에 있어요. 처분 방식 뭐 이런 것들, 용도, 면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밑에 물건 세부 정보 옆에 보시면 압류재산 정보, 입찰 정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압류재산 정보 한번 클릭해 볼까요? 보시면 이제 이게 지분이라서 공유자들 이렇게 나와 있죠. 공유자들. 네, 그래서 공유자가 몇 명인지 이런 것도 또 확인을 해보면 되고요. 입찰 정보 클릭 한번 해볼까요? 자, 입찰 정보 하게 되면 이제 입찰 기간, 개찰 일시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매각 결정 일시도 나오죠. 최저가 우리 법원 경매에는 이제 저희 울산 같으면 30% 저감이에요. 한 번 유찰되면. 그리고 보통 이제 한 1개월 정도 안팎 뒤로 나오게 되는데 온비드 공매는 지금 여기 보는 것 같이 이제 2월 22일, 그 다음 3월 2일 이렇게 날짜가 이제 일주일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자, 저감률은 뭐 아시죠? 몇 프로죠? 10%입니다. 네, 10%죠. 네, 10% 이렇게 저감이 돼서 그런 일정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개찰 장소 밑에 전자자산 처분 시스템 밑에 보시면 공매 재산 명세라고 있습니다. 요거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명세서 인쇄 클릭해 보세요. 예, 그러면 열릴 거예요. 이걸 꼭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이제 법원에서도 보면 매각 물권 명세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우리 그 온비드 공매, 암지사는 공매재산 명세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처분청 공매 공고 일부터 해서 배당 요구 종기 날짜도 있고요. 부동산 표시도 있고요. 밑에 쭉 보시면 점유관계, 임차인 관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지
됩니다.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 뭐 이런 것도 또 한번 보시면 되는데 토지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주거용 같으면 배당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국세와 지방세가 밀려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일반 근저당이나 일반 물건도 있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럴 때는 순위에 따라서 입찰하는 사람이 이제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네. 자, 그럴 때는 배당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여기 배분 요구, 채권 권리 신고 이런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차후에 다시 우리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서 권리 확인을 할 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요거 꺼주시고 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 다시 위로 좀 올려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내용을 좀 확인해 보는 거죠. 공고 이런 거 다 확인해 보고 그 다음 현장 답사를 우리가 미리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 답사 갔다 왔으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바람에 이렇게 머리를 날리면서 추웠나요? 네, 너무 고생했어요. 영상 보신 분들이 다 너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네. 내 걱정은 안 해주고. 네. 그래. 알겠습니다. 예. 네. 이제 입찰을 해볼 거예요. 입찰해보는데, 정말 입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예, 저희 마음을 단단히 가지시고, 네. 입찰합니다. 입찰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요, 수도 확인하지 말고. 뭐라고 나오잖아요? 이 뭐라고 나오냐면, 입찰 시 압류재산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 특히 농지법 8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있죠. 이게 농지증은 내야 되는 거죠. 농지지역 자격증명, 농지를 낙찰받을 때 내야 되는데 얘는 우리 답사를 갔다 왔는데 눈은 또 보이는 것은 농지로 보였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토지 용도가 이종 주거지였어요. 네. 전체가 이종 주거지였기 때문에 농지지역 자격증명 사실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멘트 주의하라는 멘트죠. 예, 확인합니다. 자, 창이 떴어요. 자, 드디어 창이 떴습니다. 자, 보시면 1번이건 3번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입찰 1번 보시면 입찰 정보 확인 및 준수 규칙 동의. 2번에 입찰서 작성, 뭐 제출. 3번에 보증금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순차적으로 쭉 하시면 돼. 하기가 쉬워요. 우리 그 법원 경매보다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게 쉽게 구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공고, 번호, 관리번 이렇게 쭉 나오고요. 입찰 보증금 밑에 10%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되어 있고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입찰 정보, 이름, 휴대폰, 우리 이제 미리 이제 그 공인인증을 로그인해서 정보가 나옵니다. 예. 메일도 나오고 주소도 나오고 예. 예. 쭉 내려가시면 돼요.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주소는 꼭 변경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고 낙찰자가 누구냐 이런 거지. 낙찰받고 주소 뭐 변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사 갈 수도 있죠 사람이. 네. 예.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다 뭐 확인 안 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뭐 바꾸면 좋겠죠. 나중에 입힌물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중간에 또 전화해서 이게 그 법원 경매와 좀 다른 게 좋은 게 법원 경매는 뭔가를 서류를 접수해야지 바꿔줘요. 네. 근데 온비도 경매는 네. 일단은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사정을 얘기하시고 담당자에게 정보로 물론 담당자 입장에서는 정해진 정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담당자 통화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예. 밑에 쭉 보시면 뭐 공고 확인 이런 거 있어요. 공고 확인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쭉 한번 올려볼게요. 위로. 공고문 확인 클릭. 입찰 방법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오죠. 대금 납부 어떻게 하라는 거. 대금 납부 예 잠깐 볼까요? 대금 납부 요거 지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잠깐 올리면 대금 납부 3천만 원 이상과 이하로 나눕니다. 3천만 원 이하는 7일 이내. 우리가 지금 입찰하는 거 3천만 원 이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 7일 이내 내야 돼요. 7일 이내. 네. 근데 법원 경매는 그런 거 없어요. 3천만 원 이하든 간에 매각 결정, 매각 확정을 하면 보통 이제 뭐 한 3, 4주 뒤에 이제 날짜 잡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안 읽어보시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읽어보셔야지 됩니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다 읽어봤다 치고 닫기 하겠습니다. 내려보시면 공고문 내용 확인했습니다. 체크하시고 밑에 압류재산 인터넷 공매 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 뭔지 한번 열어볼게요. 클릭.
이제 이게 보시면 입찰서 시, 뭐 인증서, 뭐 공매 참가 자격 제한 이렇게 쭉 있어요.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주위에서 한번 보라는 거죠. 어떤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결정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 놓은 겁니다. 안내.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동의하고요. 밑에 모든 동의하고요. 자, 다음 단계 가겠습니다. 수정이 필요하다죠. 수정 지금 해보실래요? 네. 네, 해보세요. 바꿔야 될 것 같네요. 네, 해보세요. 자, 수정하는 동안 제가 잠깐 다른 말씀 좀 드리면, 우리 온비도 경매는요, 법원 경매하고 좀 달라서, 법원 경매는 이제 법원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어떤 아까 서류 같은 거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실제로 입찰하는 날 가야 되고, 입찰하는 서류를 뭔가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온비도 경매 같은 경우에는,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말은, 요즘 같은 트렌드가 좀 바뀌잖아요. 특히 이제 비대면 어떤 이런 상황, 그리고 또 바쁜 어떤 그 핵가족 되면서 실제로 이제 뭐 아이들과도 만나는 시간도 많이 줄듯이 그러니까 시간이 바쁜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온비도 경매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앞으로 더 많은 어떤 이제 물건들이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확인을 해서 진행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바꿨습니까? 네. 네.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입찰서 작성란이에요. 자, 위에 메인란은 똑같아요. 밑에 보시면 입찰 방법에 본인 맞습니까? 네, 예, 박 본인 기장 맞습니다. 예, 본인. 최저 입찰가가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입찰 금액이 있겠죠. 자, 입찰 금액을 한번 예상해서 한번 입력해 볼까요? 네. 자, 옆에 오른쪽에 보증금 계산 있죠? 클릭해 보세요. 오. 자, 그러면 보증금이 계산돼서 나왔죠? 네. 우리 법원 경매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죠. 법원 경매는 이제 자기가 낼 금액을 이게 손으로 이제 수기로 쓰잖아요. 네. 여기는 보증금 계산하면 보증금이 나와 있어. 10%로 되어 있죠? 네. 10%. 예. 납부 총액 확인 클릭 한번 해볼까요? 보증금. 예. 납부 총액 보증금 예, 나와 있죠? 네. 밑에 보시면 보증금 납부 방식이 있어요. 현금, 전자, 보증서. 보통 현금 하겠죠. 자, 네. 현금 클릭돼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 보증금 납부 계좌 은행 선택, 뭐 환불 계좌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보증금 납부 은행 선택, 보증금 납부 계좌 선택, 보증금 납부 계좌. 지금 사용하는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를 하시면 되고, 밑에 환불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사용하는 계좌가 있으면 사용하는 계좌로 등록하시면. 환불 계좌는 이제 폐차이 되면 네. 다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예, 가서 받지 않겠죠.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뭐 돌아오지 않으면 좋겠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매각 결정 통지서, 잔대금 영수증 수령 방법, 전자송달, 온비더 직접 교부, 현장 수령 아니고 전자송달 하는 게 좋겠죠. 네. 예. 밑에 좀 내려볼까요? 체크 다 됐나요? 한번 쭉 내려보면 뭐요? 납부 은행 선택 한번 해보세요. 신한은행 됐어요. 네. 됐고 밑에 체크하고 네. 체크하고 제출 한번 해볼게요. 끝나는 건가요? 그렇죠. 네,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네. 자, 수로 보시면 전자서명 정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물건명, 물건관리번호, 입찰자 성명, 입찰자, 입찰 금액, 보증금 쭉쭉 나와있죠? 네. 입찰서 제출 일 보세요. 2월 16일, 오늘 2월 16일이에요. 네. 입찰 부분 본인 입찰이고, 환불 계좌 등록 잘 됐어요. 신한은행으로 이제 다시 환불, 안 받으면 좋겠지만, 네. 혹시나 받는다면 이쪽으로 받아야 되겠죠? 네. 예. 확인, 클릭. 하면은 이제 나왔죠? 네. 예, 공인인증이라는 것은 이제 요때서 먹는 겁니다. 네. 예. 확인하면 이제 정말 끝인가요? 손이 떨리는데? 확인. 네. 자, 입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네. 확인. 네, 그러면, 입찰서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한 내용들이 쭉 나오죠. 입찰 금액, 보증 금액 이렇게 쭉 나오죠. 본인 입찰 쭉 한번 내려보세요. 쭉쭉쭉 쭉 내리면 돼요. 다 잘 됐어요. 네. 나의 입찰 내역 확인도 있고 인쇄도 있죠. 네. 인쇄는 뭐 안 해도 되죠. 네. 예.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위로 한번 좀 위로 올려볼까요? 입찰서 제출되었습니다. 됐죠? 자, 다시 메인 화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그래. 그 계좌 한번 메모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쪽으로 보증금을 보내야 되거든요. 네. 환불 계좌 보내야 되고. 근데 이거 안 써도 네. 그 카카오톡에 친구 아, 추가해 놓으면 네. 친구는 중요하거든요. 아, 네. 친구 추가해 놓으면은 아, 예, 카카오톡. 어디로 돈을 그 넣으라고 휴대폰 있습니까? 네. 휴대폰 어디 있어요? 저쪽에. 아, 거기 있어요. 제가 네. 가져와 볼게요. 자, 휴대폰 확인 한번 해보세요. 휴대폰에 이제 입찰했으니까 입찰했다고 뭐 연락이 왔는지 됐는지 안 왔어요? 네. 예, 알았어. 그럼 좀 이따 오겠죠? 네.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해 놓으면 네. 입찰하면 입찰했다라고 오고요. 보증금 내라고 오고, 만약에 보증금을 이제 다시 환불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증금 또 입금했다라고 또 오고 연락이 오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찰은 이제 마무리됐어요. 마무리되고, 그럼 입찰을 했다고 해서 끝은 아니고, 개찰은 이제 내일 하겠죠. 네. 그러니까 내일 개찰하는 결과까지 모아서 한 번에 이제 그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입찰을 정말 한 거잖아요. 네. 정말 한 건데 소감이 어떠세요? 생각보다 경매장에 직접 가는 것보다 솔직히 더 쉬운 것 같거든요. 근데 우선은 내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 결과가 나오는 거 보고 이제 차후에 또 이렇게 처리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또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낙찰이 된다면 잔금을 내고 이제 또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방향에 대해서 또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 답사 갖는 물건을 우리 그 공부하시는 희정 씨가 직접 입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방법은 쉬워요.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아서 그리고 그 카카오톡에 이제 같이 그 내용들이 이제 같이 있어요. 온비드 공매 정보 내용도 있지만은 이게 입찰한 내용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오면은 확인을 해서 같이 이런 게 있더라라고 해서 공유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가 한 내용들은 온비드 공매 입찰하는 방법 그리고 물건 찾는 방법인데 직접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입찰을 한번 그 진행을 해봤는데 앞으로 우리 그 희정 씨 투자하시는데 더 좋은 물건 많이 입찰 많이 해서 낙찰 많이 될 수 있도록 응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고를 하셨고 우리 다음에 또 좋은 물건 있으면 우리 답사 간 것 같이 또 답사도 가고요. 네. 또 입찰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도 되면서 또 희정 씨가 또 실제로 이제 좋은 투자도 되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길까요? 마지막 멘트 해주세요. 네. 제가 드디어 입찰까지 해보았네요. 내일 좋은 소식을 갖고서는 영상에 첨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